안녕하세요. 화가 강만성입니다. 이제 유화 따라 그리기 제2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항상 그림 자체를 그리는 시간보다는 무엇을 그릴까를 생각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지난 사진들을 들춰보다가 적절하게 생각되는 하나를 골라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이 그것인데요.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었던 사진 같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지인으로부터 받았던 사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림의 소재로서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즉 햇빛과 그림자들의 조화가 균형감 있게 이루어져 있고 나타나 있고, 또 원경하고 중경하고 근경, 그러니까 가깝고 먼 경치가 그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 그런 사진들을 제가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요소가 본 사진에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A Way Through the Trees라고 정했습니다. 어느 산 속인데 어느 산인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첫 회의 동영상에서 처음이라 많이 서툴렀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나아진 듯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는 하나의 작품을 한 동영상으로 무리하게 끝까지 다 보여드리려다 보니까 속도를 어느 부분에서는 지나치게 빨리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과정을 자세히 보여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부터는 차라리 작품을 완성할 때까지 전 과정을 한꺼번에 다 보여드리지 못하더라도 두 편 또는 세 편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면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속도를 거의 제 속도를 유지해서 보여드리면은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아실 수 있도록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영상은 작품의 절반 정도까지를 단계를 보여드리고 그래서 넘버 1로 표시를 했고, 나머지 작품을 완전히 완성할 때까지의 과정은 다음 회에 과정으로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캔버스에 밑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 사용하는 캔버스는 조금 전에보단 조금 큰 11 by 14인치 패널입니다만 이미 구입을 할 때 연한 고동색의 제소칠이 되어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역시 표면을 더 부드럽게 하고 물감의 작업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유화 물감으로 다시 한번 밑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음 작업을 위해 팔레트를 깨끗이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화면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하고 그 각 부분의 명암을 value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시연해보는 소위 value study를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풍경이 평면적이지가 않습니다. 즉 가깝고 먼 대상, 나무와 길과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물체와 중간 위치의 물체, 또 멀리 보이는 대상이 모두 있기 때문에 구독자들이 보시기에 원근감을 잘 살려주어야만 합니다. 이 작품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원근이 뚜렷하게 표시가 될 수 있어야 하고, 근데 그 원근을 잘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원칙이 있는데, 그 하나는
나의 눈 높이를 잘 설정을 해서 베니싱 포인트를 어디로 잡을 것인가를 설정을 하고 그 점에서부터 시작되는 원근 투시 퍼스펙티브를 원칙에 맞도록 잘 그려야만 합니다. 간혹 이것이 흐트러지면 뭐 일부러 흐트러뜨리면서 작품을 표현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정확하게 그 원칙에 맞추어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원근을 표시하는 방법상의 문제는 밸류 스터디가 끝난 후에 본 색상을 입힐 때, 본 색상을 입히는 과정에서 소위 atmospheric perspective, 즉 에어로 퍼스펙티브라고도 하는데 그 색깔을 어떻게 변경하고 조정해서 입힘으로써 멀리 있는 광경하고 가까이 있는 광경을 뚜렷하게 구별해서 표현해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즉 색상의 문제를 가지고 원근을 표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작품을 그려가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소위 디자인이라고 그러죠. 컴포지션을 해서 주요한 부분을 어떤 크기로, 어떤 굵기로, 어느 위치에 설정을 하느냐 하는 컴포지션을 잘 잡아야 됩니다. 사진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사진의 모양을 제가 조금 축소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구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보이는 길의 끝, 저 멀리 보이는 숲 길 끝의 부분을 정가운데 배치하지 않고 약간 오른쪽에 위치해서 배치를 한 이유도 그것이고요. 또 그쪽에 내 눈높이에 있는 베니싱 포인트가 있을 텐데 그 점으로부터 가까이에 있는 그 다리의 난간까지 그 모양이나 방향이나 넓이나 크기가 변화되는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주요한 대상은 여기서는 거의 나무밖에는 없습니다. 나무하고 풀의 구성입니다. 그러나 나무의 그 굵기가 상대적인 굵기가 어느 정도 굵은 것이 어디에 위치를 할 건지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것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의 구성을 마치고 나서는 각 부분에 대해서 명암이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얼마나 짙으냐, 얼마나 옅으냐, 또 얼마나 밝으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지정을 해 나갈 겁니다. 물론 나무의 모양이나 굵기 또 그 나무에 서 있는 위치 등을 변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작품 전체의 완성도와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절대적인 필요가 있을 때가 매우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레퍼런스 포토 그리려고 하는 대상 사진이 있는 물체의 위치나 크기가 좀 다르게 변경한 것이 더 좋겠다는 판단이 있을 때는 그것을 변경을 실제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작가는 더 세심하고 또 과학적으로 사물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물체의 크기나 위치 등을 변경시키려면은 그에 따르는 햇빛의 크기라든가 햇빛의 방향
또는 주변 물체들에 대한 주변 물체들로 인한 대상의 명암의 변동, 또 그림자의 변동 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화폭에 변경시켜서 적용하지 않으면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모습이 연출이 돼서 굉장히 어색한 작품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진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변경을 시키려면은 그 변경함으로 인해서 따라서 변경되어야만 하는 명암 또 컬러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잘 판단을 해서 적용시켜 줘야만 자연스럽게 보여진다는 말씀이죠.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저는 항상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매우 완벽하고 무한히 크시다 하는 것을 항상 절감하게 됩니다. 원래 있는 자연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려는 인간의 인위적인 시도는 절대로 완벽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자연이 경이스럽다는 것을 그림을 그릴 때마다 느끼고 또 절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 풍경을 그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를 그리는 편이 훨씬 마음이 편하고 쉬운 접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화면 전체의 구도상 적은 부분에서는 변화는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자연의 일부를 고쳐서 수정한다는 것이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직 저는 지금 보시는 과정이 밸류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밸류 스터디를 각 부분의 명암, 즉 어느 정도 어둡냐, 어느 정도 밝으냐를 상대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하게 되면은 거의 그림의 3분의 2가 완성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림의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면은 컬러를 무시하고 검은색 또는 그레이 또는 흰색 이걸 통해서만 명암을 밸류를 설정을 하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만은 항상 그렇게 그 색깔 그러니까 검은색만 써서 검은색과 회색과 흰색만 써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주로 그 각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주된 컬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컬러와 그 컬러를 이용해서 거기에 맞는 밸류를 만들어서 칠해주는 것. 그것도 밸류 스터디의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조금 지금 이제 그 나무의 굵기 또 빛이 들어오는 방향의 반대쪽에 있는 검은 어두운 부분 이런 것을 지금 표현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특별히 그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컴포지션을 완성하고 밸류 스터디 중에 어두운 쪽 그러니까 어두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 가장 어두운 데는 어디고 그 다음 또 어두운 데는 어디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로 검은색 위주의 어두운 색깔을 정도 차이를 가지고 입혀가면서 밸류 스터디를 하지만 특별히 화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작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구독자로 하여금 그림을 볼 때 눈에 탁 띌 수 있는 부분, 즉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 이것을 소위 이제 포컬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부분의 그 컬러가 이 화폭 전체 중에서 가장 밝은 부분이다. 즉 어두움과 밝음이 그 밸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때는 미리 이 밝은 색으로 그 부분을 칠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길 중에 햇빛으로 인해서 가장 밝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에 사진에서 보이듯이 상당히 밝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미리 그 밝은 정도를 아주 밝게 해서 칠해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컬러를 입혀가면서 밸류를 정할 때, 각 부분의 밸류를 정할 때 다른 어느 부분의 밸류보다도 이 부분보다는 밝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그 작가의 의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흰색을 칠한 부분은 이 나중에 완성이 됐을 때 이 작품 중에서 가장 밝은 부분이 됩니다. 즉 다른 어떤 부분도 이거보단 덜 밝게 하겠다고 하는 작가의 의지가 표현이 확실하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이런 가장 밝은 부분을 먼저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밸류 스터디가 대충 완료되었다고 생각이 되면은 먼 경치, 즉 보통 하늘부터 그에 맞는 적절한 밝기와 색을 만들어서 칠해 나갑니다. 그런데 유화를 그려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점은 색을 입히더라도 한 번으로 끝낸다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럴 수만 있다면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한번 색깔을 입혀서 끝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즉 색을 입히다가 보면 그것이 이제 시간이 가면 좀 마릅니다. 그런 마르는 정도에 따라서 색깔이 애당초 적용했던 칠했던 색깔하고는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주변 물질에 대한 색상을 계속 칠해가다 보면 상대적인 느낌이 시간이 흐르면 다소 변해가기 때문에 자주 한번 입힌 색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해보고 또다시 보고 해서 필요시에는 여러 번 덧칠을 하거나 수정을 해줄 필요가 있게 됩니다. 지금은 지난 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숲의 컬러를 입히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 나타나는 그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적용하는 그린의 색깔은 물감 튜브에서 직접 짠 그 컬러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컬러에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그러한 색깔을 가지고 먼 경치의 그린, 또 조금 가까워진 경치의 그린,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보고 계시는 그 대상 사진은 많은 부분이 숲속이기 때문에 그린 색상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물감 튜브에서 짜낸 그린 어느 색상 하나만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린이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또 자연에 있는 그린의 색상이 되어야 되는데 몇 가지 색상을 서로 혼합해서 섞어야만 자연의 그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숲의 색깔이라도 멀리 보이는 그린 색깔과 가까이 있는 그린 색깔은 전혀 틀립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이는 것하고 이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린의 컬러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사진이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진도 기계를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컬러가 모두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 즉 멀리 있는 경치의 컬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소 블루 계통의 푸른 블루 계통의 색조를 띤 그 물감을 조금씩 혼합을 해서 섞어줘야 하고 가까이에 있는 그린일수록 좀 더 그린 자체의 강렬한 색깔을 내는 그 포화된 색상, 세츄레이트 색 컬러를 만들어줘서 적용을 해야 원근이 확실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연 색상의 그린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주목해야 될 부분,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튜브에서 갓 짜낸 그린이 셉 그린일 수 있고 또 비리디안일 수 있고 또 프탈로 그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울트라마린 블루에 옐로우를 섞어서 만드는 그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린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이제 옐로우 오커라는 컬러를 좀 애딩을 하게 되면은 더 섞어주게 되면은 그 섞는 정도의 양의 정도에 따라서 물론 조금씩 달라집니다만은 옐로우 오커를 섞어주면은 그 초록색이 점점 그 자연에 가까운 자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초록색 그린 색깔로 변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초록이 너무 초록으로서 강렬할 경우에 그 초록의 컬러감을 주기 위해서는 보색 관계에 있는 것이 이제 레드입니다. 레드를 조금 섞어주면은 보색을 섞어주면 어느 보색이든 간에 그레이화합니다. 즉 회색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본연의 색감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보색을 약간 섞어주는 겁니다. 그러한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칠하려고 하는 정도의 초록색 그 색상이 나올 때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금씩 옐로우 코를 섞는다거나 레드를 섞는다거나 아니면 옐로우를 섞는다거나 아니면 블루를 섞는다거나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컬러의 초록색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먼 경치의 색상부터 다시 입혀가고 있습니다. 먼 경치의 하늘인데 하늘은 상당히 밝은 편에 속하지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가장 밝게 표현하고 싶다고 하는 길 위의 햇빛 그것보다는 밝진 않지만 그래도 그거 다음으로 밝은 부분이 이제 하늘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그려가면서 색을 입혀가면서 주의할 것은 그 주변에 있는 풀의 모양, 나무들의 모양, 숲속의 모양을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그린을 만들기 위해서는 블루 계통의 색조가 약간 혼합이 되어야만 그렇게 보입니다. 즉 그 부분은 그 중에서도 물론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그 명도의 차이가 밸류의 차이가 가까이에 있을 때 더 큽니다. 멀리 있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칠하는 부분은 이제 흰색으로서 멀리 있는 하늘에 구름이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거의 밸류 스터디를 하고 컬러를 조금씩 입혀가면서 보니까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대상의 모습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물론 부분적으로는 세부적으로 다시 조정하고 색상을 다시 추가로 입혀가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한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대상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가장 밝게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뚜렷하게 햇빛이 닿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작품을 완성을 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린 것은 작품을 완성할 때를 전체로 보면 한 중간 정도의 단계를 지난 거로 밸류 스터디를 마치고 각 부분의 주된 컬러로 블로크인을 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각 부분별로 컬러나 밸류가 상대적으로 완벽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다음 회 2부에 가서 작품을 완성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